뜻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항상 참인 문장들이 논리학 안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항상 거짓이 되는 거죠. 항상 거짓. 그래서 항상 참인 경우에는 항상 진리다라고 해서 항진 문장이라고 하고, 항상 거짓일 경우에는 이제 거짓을 이제 항위 문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참,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동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두 문장의 뜻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뜻이 같다고 하는 거는 진리표상으로 이제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두 표현 혹은 문장의 의미가 같다라는 것보다는 진리표상의 어떤 조건 혹은 뜻이 같은 필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 거겠죠.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표를 그려봤을 때 모든 경우에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도 참이고 한쪽이 거짓이면 다른 쪽도 거짓이다. 만약에 진리표가 서로 다른데도 뜻이 같은 그런 케이스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오히려 참거짓 값을 전혀 따질 수 없는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하에서 한번 보시면은 지난 그 2장 강의에서도 보셨듯이 여기 쌍조건문은 A면 B다와 B면 A다 연원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부정문 not A라고 하는 거는 조건문으로 A면 그 모순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과 이제 진리표가 이제 동일하더라 라고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두 문장, 이렇게 정의상 같은 그 두 문장을 이렇게 쌍조건문으로 연결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하에서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A, B의 모든 경우, 이 네 가지 경우 모두를 다 봤을 때 그게 이제 참값이 됩니다. 복습 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전체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주연결사가 되는 거는 이제 쌍조건문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에선 주연결사가 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진리표를 계속 그려보시면은 이 두 문장, 동치 문장에 대한 주연결사의 진리표를 한번 쫙 그려보시면 전부 다 이제 참이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모든 경우에 이게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 이런 거를 보통 논리적 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항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진 문장이 되는 거는 이 전체 문장이 항진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 부분 문장, 이게 항진 문장이라는 게 아니라 쌍조건문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전체 문장, 이게 다 항진 문장, 이게 또 항진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당성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바른 논증이 되기 위한 가장, 특히 연역 논증에서는 타당하고 일상적으로는 이제 건전한 그 논증 자체를 이제 올바른 논증으로 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타당성, 건전성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논리적 동치와 논리적 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논리적 동치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쌍조건문 이 기호를 쓰지 않았는데 이게 뭐 오타가 아닙니다. 동치 문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 적어 놓은 것이고, 계열이 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오브젝트 랭귀지라고 하는 대상 언어에서 쓰고 있는 이런 논리 연결사 있죠. 이런 거. 그거는 대상 언어라고 하는 거에서 쓰고 있는 거고, 이 대상 언어를 규정해주는 메타 언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기호는 메타 언어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오타가 아니에요. 쌍조건문으로 여기 이렇게 적으시면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동치라고 하는 거는 A와 B의 의미가 이제 같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일상 언어를 고려한다면은 A와 B의 의미가 같기 위한 필요 조건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우선 논리적 동치라고 하는 거는 진리표를 그렸을 때 모든 가능한 진리 조건적 해석에서 A와 B의 진리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가능한 진리 조건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문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주는 방식 자체가 이런 진리값 을 여기에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A, B 문장이 두 개밖에 없을 때 진리값을 부여하는 경우는 모두 네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진리값을 부여하는 게 진리조건적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조건적 해석. 그래서 모든 가능한 진리조건적 해석에서 라는 말은 이렇게 경우를 다 고려했을 때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면 이 네 가지 경우 모두에서 A와 B의 이 진리값이 같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논리적 동치라고 하는 겁니다. A, B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PQ로 우선 적을게요. PQ로 이렇게 적고, A라는 문장을 not P이면 Q로 적고, B라는 문장을 P이면 Q 이런 식으로 적으면 not P이면 Q, P이면 Q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뭐 진리표 그냥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TFTT 그리고 이것도 TFTT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의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모든 가능한 진리 조건적 해석에서 다 진리 값이 다 동일하죠.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서로 동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쌍조건문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쌍조건문으로 연결을 시켰다고 하면 주연결사가 쌍조건문이니까 이게 참이고 참이고 거짓이고 거짓이고 참 참 참 참 이 전부 다 진리값이 서로 동일하죠. 그 동일한 경우에 이 쌍조건문은 참값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주연결사의 진리값은 TTTT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진리조건적 해석에서 이게 다 참이다. 이 문장 A가 이 전체 문장이 참이다 라고 할 때 논리적 참 혹은 항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치라는 그 차이라면은 이 두 A, B 문장이 동치라는 거 이거는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논리적 참은 한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고 A와 B가 논리적 동치라고 하면은 그 동치 문장을 쌍조건문으로 이렇게 만든 게 기본적으로 논리적 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손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논리적 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쌍조건문 형식의 문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해야죠.